(2025년 3월) 폴란드 제1마수리아 포병여단이 공개한 훈련 영상이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호마르케이 발사대 6대가 실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해당 발사대에 한국산 전술탄도미사일 KTGM 수출형 CTM-290이 탑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소 5발 이상 탑재된 이 미사일은 단순한 훈련 장면을 넘어 동유럽 안보의 판도를 뒤흔들 새로운 힘의 상징으로 떠올랐는데요. 단지 군사훈련의 한순간이 아니라 폴란드가 유럽과 나토에서 차지할 새로운 위치를 예고하는 선언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CTM-290은 사거리 290km, 정밀 유도, 다양한 탄도 옵션을 갖춘 재래식 탄도미사일로 그 위력은 이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한국산 탄도미사일이 폴란드를 넘어 유럽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것일까요? 오늘 그 숨겨진 반전 이야기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CTM-290은 한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KTGM의 전술 탄도미사일의 수출형입니다. 미국의 에이테킴스와 동등 이상이며 GPS, INS 유도 시스템으로 CEP 불과 10m 내를 타격할 수 있는 정밀성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탄두는 관통형, 열압력, 고폭, 심지어 집속까지 장착이 가능해 적의 방공망, 지휘소, 보급선, 지상 병력을 모두 초토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무서운 건 해외 업체와 달리 한화에서는 천무, CTM-290, 탄두까지 모두 프리패스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CTM-290의 파괴력은 단순한 폭발력을 넘어서는데요. 관통형 탄두는 수미터 두께의 콘크리트 벙커를 뚫고 내부에서 폭발하며 열압력 탄두는 반경 100m를 압도적인 열과 압력으로 휩쓸고 고폭 탄두는 약 500kg의 TNT급 폭발력으로 건물과 무기들을 파괴하죠. 2023년 10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에이트킴스가 러시아 공군기지를 폭격해 9대의 헬리콥터와 S-400 방공망을 무력화한 사태를 떠올리면 CTM-290이 왜 폴란드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거리인데요. 290km는 폴란드 동부 국경에서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벨라루스 민스크, 심지어 러시아 본토 일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발트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벨라루스의 작전 능력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폴란드군이 CTM-290을 손에 쥔 순간 러시아는 더 이상 동유럽에서 마음껏 군사적 모험을 벌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주목해야 할 것은 폴란드의 천무 계약인데요. 여기에서도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2022년 1차 계약 당시 폴란드는 218대의 천무 발사대를 35.5억 달러, 약 5조 원에 계약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CGR-080 239mm 천무 로켓만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후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신정부는 한폴 계약 중 가장 먼저 천무 2차 계약을 추진했고 2024년 추가 72대의 호마르케이 발사대를 16.4억 달러에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CTM-290 계약이 이때 처음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발사대 가격을 뺀 차액 약 700억은 CTM-290의 비용으로 추정되는데요. 미사일 단가가 8억에서 10억 원으로 알려져 있어 최소 50발 이상, 최대 70발이 수출된 셈인 것이죠.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무려 90대의 천무 발사대를 납품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폴란드 엘치사의 트럭 생산이 늦어져서 호마르케이로 완성된 것은 54대인데요. 아니 한국에서 폴란드로 배송에만 2달 걸리는데 트럭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배송해주는 한국의 클래스. 현재 폴란드가 보유한 규모는 유럽 내에서 유례없는 대규모입니다. CTM-290의 등장은 러시아에게는 악몽이고 나토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는 푸틴, 트럼프, 젤렌스키의 발언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에이트킴스 사례를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에이트킴스 40발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후 푸틴은 이를 나토와의 전쟁 선포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푸틴은 에이트킴스가 나토의 위성 데이터와 지휘 통제를 동반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우크라이나 단독 행동이 아닌 나토의 도발로 규정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러시아의 자랑인 S-400 방공망이 이를 전혀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이트킴스는 적어도 비행과 빠른 속도로 S-400의 탐지 및 요격 시간을 단축시키며 전자전과 다중발사로 방공망을 무력화했죠. CTM-290이 에이트킴스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녔기에 러시아는 폴란드의 이 무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발언들도 눈에 띄는데요. 러우 전쟁을 종결시키고 싶어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산 에이트킴스의 지원만큼은 무조건 막으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에이트킴스 지원을 무모한 도발로 비난하며 젤렌스키와의 대화에서 에이트킴스 때문에 세계 3차 대전이 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Well, Donald Trump is furious. The president-elect has voiced his anger over U.S.'s decision to allow Ukraine firing U.S.-supplied missiles deep into Russia. And this comes a day after Russia vowed to punish Ukraine for firing American ATACMS missile.
Ukraine had struck a military airfield on the Azov Sea with 6 US-made ATACMS ballistic missiles. Donald Trump has criticized Ukraine's use of U.S.-supplied missiles to attack deep into Russian territory, calling it crazy and saying that it escalates the conflict. He disagreed vehemently with sending missiles hundreds of miles deep into Russia and wondered why the United States 트럼프가 ATACMS의 공급 중단을 결정한 후 나토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공백에 직면했는데요. 이 공백을 오직 폴란드가 수입한 한국의 CTM-290만이 메우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하이마스의 GMLRS 사거리 80km 로켓조차 인도받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핵무기가 있는데 고작 300km짜리 전술 탄도미사일 가지고 난리냐 하실 수 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핵무기와 재래식 탄도미사일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핵무기가 억제용이라면 전술 탄도탄은 실전용이기 때문이죠. 핵 보유국은 상호 파괴와 국제적 고립을 우려해 절대 쉽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실 사용하는 그 순간 국가의 존망을 걸고 쓰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ATACMS로 러시아를 타격했어도 러시아가 핵으로 반격하지 못한 것은 비례성 원칙과 자국 생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반면 CTM-290 같은 재래식 전술 탄도미사일은 실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전장의 승리를 결정짓는 실질적 도구입니다. 미 전략사령관 안소니 제임스 코트는 국가의 존폐를 결정짓는 게 핵이라면 전장의 승리를 결정짓는 건 전술 탄도미사일이다 라고 하죠. 현대 전쟁은 대부분 재래식 무기로 치러지며 핵 없는 충돌에서 탄도미사일은 결정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그러니 재래식 탄도미사일 최강국인 한국은 그럼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현재 유럽의 포병 로켓 기술은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독일은 미국의 GMLRS 라이센스를 끝내 받지 못해 고작 사거리 38km 로켓 DM1399에 의존하며 프랑스는 150km 로켓을 연구 중이지만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유럽 내 유일한 독자 로켓은 폴란드의 피닉스 120mm 로켓뿐인데 거기에 폴란드는 이제 천무와 CTM-290으로 단숨에 로켓 포병 강국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특히 유럽이 미국의 ATACMS와 GMLRS에 의존해왔으나 트럼프의 지원 중단으로 공백이 생기면서 CTM-290과 천무의 패키지가 유럽에서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최근 노르웨이에 있는 레오파르트 전차 추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그 돈으로 장거리 화력수단, 즉 천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에스토니아 역시 미국의 하이마스의 늦은 인도와 잠재적 간섭 우려로 인해 천무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또한 폴란드가 천무를 실전 훈련에서 사용하면서 특히 하이마스 대비 성능적 우위에 있음이 드러나는데요. 하이마스는 경량화와 기동성을 강조하며 단발 휴덴스쿱 전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쏘고 튀는 거에만 집중해 있다 보니 반동을 신경 쓰지 않아서 연발 사격 시 승무원의 피로가 매우 크고 차체의 흔들림이 두드러집니다. Now, the first thing I noticed when I got into the HIMARS is that it's quite a bumpy ride. And as our driver began the trek through the woods to the firing range, I found myself being thrown around a little bit more than I expected. Shot. Oh my god. Alright guys, I'm not gonna lie, my ears are ringing, my head hurts, but that was easily one of the coolest things I have done in my entire life. 20 seconds to ready the rockets, and within 45 seconds, all 6 rockets can be fired. 반면 천무는 8x8 트럭에 무거운 플랫폼과 안정화 설계로 연발 사격의 강점을 보이는데요. 최근 훈련에서 223mm 고폭탄 12발을 45초 만에 발사한 기록은 천무가 지상 화력전에서 차원이 다른 무기임을 증명합니다. 발사대 사격 임무하달 일반 사격 시작. 발사대 사격 임무 접수. 도전. 하늘 천국 질무 하늘을 뒤덮는 한국의 힘. 시작.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마치 에이스 전장의 에이스. 천무는 전무 구한 녀석. 그래 잘 봐 이게 천하무적.
폴란드가 CTM-290을 보유한다는 것은 군사적 화력 증강을 넘어서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 확보, 나토 내 입지 강화, 자국 방산 능력과 경제적 자립성 제고를 의미하는데요. 유럽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서 CTM-290은 유럽이 구할 수 있는 유일한 300km급 지대지 전술 탄도 미사일입니다. 과거 외세에 의해 나라가 반갈죽되었던 폴란드와 한국, 그 안맺힘 서름이 이제 CTM-290과 천무라는 지상 최고의 포병 화력 체계를 통해 새로운 힘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천무가 발사될 때마다 더 이상 침략당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로 맺은 약속으로 보이는 건 저뿐만은 아니겠죠. 오늘의 한 줄평, 중국과 북한에도 천무가 있다는데 천하의 무식한 놈.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